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3과목이죠. 3과목 기업 진단 지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보면 좀 새롭죠. 새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책자를 냈는데요. 저희들은 에듀안전은 10년 됐어요. 합격률 1위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이제 3과목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과락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되고 저는 이제 제 책자죠. 저자 직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 기술사를 갖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수년간 합격자 배출이 많아서 입소문 났다. 그리고 최신 법령 출제 예상 문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 특히 3차 3과목은 양이 많아요. 범위도 많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많이 했어요. 그 포인트를, 합격 포인트,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서 개념을 나한테 넣어야 돼, 개념을. 똑같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개념을 자꾸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머리말은 뭐 특이한 거 없고요. 이제 8,500명까지 올랐죠. 25년. 내년엔 이제 10,000명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안전 쪽은 한 25년 했고요. 산업안전 지도사만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자격 취득이 용이하도록 그 최근 출제 경향 수시 보완하고 있고요. 핵심 정리를 한다. 합격 포인트.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책이 없는 거,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개정된 법규 넣었고요. 다양한 출제 예상 문제 수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3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차례로 설명을 할게요. 3과목은 역시 25문제가 나요. 25문제. 근데 요게 경영에서 12문제 정도. 요 심리학에서 요게 6문제. 위생 개론에서 7문제. 그럼 13, 12, 25문제 맞죠? 이렇게 납니다, 보통. 물론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제가 10년간 쭉 보니까, 여기서 경영에서 12, 6, 7,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볼 때,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가. 이것도 어렵고, 여기 조금 쉬워요. 그래서, 너무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하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과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학, 산업심리, 산업위생. 그래서 25문제가 난다. 60점 이하는 40점 이하는 과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점수를 50점, 반만 맞아라, 반만. 50점. 그리고 1과목 법령과 2과목 산업안전 일반에서 80점, 70점, 50점. 그럼 200점이니까 66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1과목과 2과목을 좀 치중해서 공부하시고,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개념만 잘 잡아놓고 탁 찍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 경영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납니다.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경영 일반 한 문제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공학도가 많은데 이 경영하면 인문 쪽이에요, 인문. 요 심리도 인문이에요, 인문. 그렇죠. 위생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3과목에. 이게 어렵다 생각하시고, 양도 많아요. 근데 저는
출제 경향을 봐갖고 많이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쭉 다 들으시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시라. 그게 합격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그래서, 이 출제 예상 문제,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책을 많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푸세요. 미리미리 풀면 뭐, 진도 안 나가. 어려워요, 문제가. 문제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심리학은 이제, 요 안전심리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위생은 이제 여기 6가지를 크게 대별을 하는데, 어떨 땐 쉽게 나오고, 어떨 땐 되게 어렵게 나요. 뭐, 화학기호 찾고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위생기술사가 와도 못 맞춰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난이도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데서 많이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탁탁, 제가, 개념 위주로 해놓은 걸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금년 25년이죠. 금년에 시험 났던 거. 요거 51번부터 75번까지 25문제죠. 그 중에 12문제가 경영. 그 다음에 6문제가 심리. 위생이 이제 7문제. 이렇게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경영이 막 섞여 있어. 인적 관리, 뭐, 조직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났다. 뭐, 내년에 또 똑같이 나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권 마지막에, 그동안 시험 났던 거 다 올려놨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애끼세요. 애끼하고 시험 전에 이제 내 테스트, 내가 몇 점이나 맞을 것인가. 거기에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2과목 끝에, 그 기출문제 해설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문제도 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긴 직무 특성 모형이 나왔어요. 직무 특성 모형. 요건 이제 기업 진단지도 책이죠. 1편에 제3장의 제2절 개인 수준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 수준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자율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개념이. 이렇게 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인력 수요 공급할 때 수요 예측 기법은 그런 거는 뭐냐.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은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회계 분석이나 대체도 분석 이런 거. 아니, 델파이법. 요건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책에 보면 생산 시스템과 프로세스 관리에 수요 예측 기법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노사 관계가 나오죠. 단체 교섭 이용 중에서 이제 해당 기업, 이런 거 보면 기업별 교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나오죠. 민스버그의 5가지 구성률에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다 맞는데 하나가 틀리다.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시험 잘 보는 방법도 이제 강의해 놨지만,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 옳지 않은 거, 여기 옳지 않은 거. 쏘으면 안 돼요. 상한 적합 이론에 맞지 않는 거. 나머지는 맞아. 근데 이게 틀리다 이거예요. 수요 예측 기법에 맞지 않은 거. 정량적 기법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수요 예측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개념을 딱 잡아놔야 단어만 보고도 딱 찾아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 요게 운영 계획과 자원 계획에서 보면 이제 골라라, 모두 골라라, 맞는 거.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은 자재 명세표, 주 생산 일정, 그 다음에 재고 기록철, 뭐 이런 게 맞다, 뭐 이런 거죠. 식스 시그마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였는데, 옳지 않은 거.
식스 시그마. 그래서 이거는 평균, 3%보다 평균, 이게 틀린 거예요. 예. 그렇고, 공급 사슬 관리,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옳은 것, 이건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섯부터 이제 심리가 이제 슬슬 들어가네요.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순서 그대로 나오진 않아. 그래서, 비어와 뉴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어려워요. 뭐 별놈의 사람은 다 주장했죠. 그래서 직업 스트레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경제 요소는 아니다. 심리적으로. 직무 분석에서 설문지에 아닌 거, 설문지에 안 들어가. 직무 분석에서 신체, 이건 설문지에 안 들어가죠. 이거는 운동이라나 뭐 이런 게 건강 이쪽이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알더퍼의 ERG 이론이 있어요. 이건 사실, 달달 외워야 되죠. 이거 욕구 기반입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 이걸 뜻하는 거는 몰입이다. 조직 몰입.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를 찾아서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그림이 제기하는 이 모델은 뭐냐? 이게 해크만 모델이다.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건 딱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니스, 집단사고. 이거는 건 많이 나요, 집단사고. 근데 제니스가 한 거. 그랬을 때, 집단사고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와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집단사고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 감수성에 대해서 또 요거 66번, 67번 인간 오류, 68번. 이제 심리 쪽인데,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잘못 났어. 그래서 세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요건 다 맞게 해주고, 요거는 요 세 가지가 맞게 해주고, 요것도 두 가지가 맞게. 그 바람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게 한 문제만 해도 복수 정답 나오면, 합격률이 높아져요. 막 간들간들 하거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근데 세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온 바람에, 요번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수 정답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냐면은 위생 쪽이에요. 위생 쪽. 물리적 유해인자로 오른 것은 뭐 고열, 소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고시에 의한 노출 기준. 근데 이거 어떻게 옵니까, 이거? 이 물질과 양, TWA가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이런 거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술 지침에 기술 지침까지 나네. 이런 것도 어려워. 그 뒤에는 어떨 때는 좀 쉽게 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요. 위생 쪽에. 원래 위생 개론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면 안 돼요. 개론이잖아요, 개론. 근데 이게 뭐 좀 잘못됐어. 여기서 이제 막 조절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거니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 기준에 요런 걸 뭘 얘기하냐. 에폭시 프로판이다.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요번에 어렵게 났어요. 위생이. 국소 배기 기준의 후두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이거다. 그 다음에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생은 좀 어렵게 났고, 나머지 경영 쪽하고 심리 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복수 정답이 막 심리 쪽에서 있어가지고, 올해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한 문제 한 문제 또 날 확률은 없어요. 비슷한 문제는 나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해설할 때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몇 번씩 봐가지고, 그 다음에 딱 3개월 열심히 보세요. 이해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 책. 그 다음에 시험 막 하면 문제를 막 푸셔야 돼. 그래갖고 이해를 자꾸 넓히시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조기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